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LNG 이후에 언급되는 이 친환경 연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제 기자재 업체들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이제 앞으로 LNG가 선박 연료로 얼마나 쓰이게 될까요? 이 현재 업계에서는 뭐 10년 내지 혹은 이제 15년 정도 이제 LNG가 더 쓰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부각되는 연료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작년부터 부각되고 있는 이 메탄올 선박이나 뭐 암모니아를 활용한 선박은 어떨까요? 일단 이제 이 두 연료 모두 이 환경에 문제가 되는 CO2가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현재 이들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이 엔진 자체도 뭐 더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연료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원재료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거는 메탄올 가격인데, 뭐 저점 대비 거의 2배가 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도 2020년 대비 저점 대비 거의 뭐 이제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HMM 같은 경우도 이제 스크러버를 달고 운항을 했던 이유가 이제 연료비를 줄이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업계에서는 이 뭐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선박이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연료를 대상으로 받아서 쓰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물었을 때 선뜻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간간히 이런 선박들의 발주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류가 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이제 LNG 선박은 어떻게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LNG 혹은 이제 LPG 선박은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전에 사용됐던 연료였던 이 벙커CU도 보면은, 이제 벙커CU가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계기가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였는데, 비행기 같은 곳에 이제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벙커 CU가 개발이 됐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선박에다가 벙커 CU를 활용하기로 하면서 이제 선박 시장 역시 이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LNG 선박에 사용되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1990년도에 이미 일본의 이 미쓰이 조선소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놨지만은, 그럼에도 한동안 그 LNG 선박 시장이 커지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바로 LNG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2010년 중반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셰일가스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서, 현재는 이제 LNG 선박들이 대세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대우조선해양이 처음으로 수주를 받아서 건조를 한 뒤에 이제 인도를 한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주주분들은 이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어떤 새로운 연료가 부각이 되면서 이 해당 연료 선박이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연료의 미래 가치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제 그보다는 이 연료를 제대로 조달해 올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암모니아 추진선, 뭐 메탄올 추진선, 그러니까 이런 선박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선박들이 이제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연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대안들도 이제 같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들 연료 에너지가 이제 대세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뭐 그때까지 이제 초장기로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논외로 봐야겠지만은, 이제 대부분은 이 업황이 좋아지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기회비용을 줄이면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LNG 선박 이후까지 보시는 분들은 방금 언급한 이 암모니아나 메탄올을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방법도 같이 찾아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는 어떨까요? 현재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3가지 혹은 이제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뭐 브라운을 제외한 뭐 블루, 그린, 이제 그레이 수소가 있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거는 당연히 그린 수소지만,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태양광이나 이 풍력 발전소가 이제 더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최근에 이 수소 연료 선박과 관련해서 잘못 나오는 얘기 중에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이 방식이 무조건 잘못됐다기보다도 이제 아직까지 조금 더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긴 한데요. 보시면은 현재 이 수소 연료 그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4개밖에 부착이 안 되어 있지만은, 이 현 시점에서는 사실 이런 이제 대형 선박에 수소 연료 전지 4개로 이제 운항이 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은 이제 이런 큰 배들은 이제 수소 배터리를 엄청나게 많이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한편으로 이제
그 배터리가 장착이 된다는 거는 이제 배에 실어야 되는 화물 공간을 줄이면서 이제 배터리를 부착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전기차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배터리에 할당되어야 하는 부피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뭐 기술 개발이 발전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이제 계속 진화가 되겠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은 이런 이제 작은 선박들에만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사용이 되고 있고, 현재 이 부변에서 이제 유럽이 잘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아직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은, 현재 그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 선박보다도 이제 이런 중소형 선박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이 이제 찐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치고 나온다고 하면 추후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꽤나 고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선박 얘기가 나온 김에, 최근에 이제 신심찮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재는 그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대형 선박을 아주 잘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나중에도 이런 대형 선박들이 이제 그렇게나 많이 필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의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거에 이제 대형 선박 기준은 이제 8,000 TU급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뭐 10,000 TU급, 그러니까 20,000 TU급 이렇게 커진 이유는 바로 이제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당시 중국은 이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자처하면서 실어 날려야 되는 이런 원자재 양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배의 크기를 더 키워서, 그러니까 대형 선박의 기준을 이제 바꿔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 조만간 중국이 또 한 번 그런 슈퍼사이클을 일으킬 정도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선뜻 그렇다라고 답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인도가 제2의 중국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 이 얘기는 이제 10년째 나오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아직까지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선박 시장은 이제 대형이 아니라 중소형이 이끌 수도 있다는 견해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고 있는 이 조선 기자재 쪽을 좀 잠깐 보면, 최근에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큰 이슈가 있었죠. 대우조선해양이랑 이제 현대중공업 합병이 무산이 되면서 기자재 쪽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이 과거 이제 현대자동차랑 이제 기아차 합병 이슈를 좀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현대차가 기아차를 이제 인수하기 전까지는 이제 각각 연결되어 있는 부품 벤더사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제 자기들한테 공급하는 부품사들이 있고, 또 기아차는 이제 기아차에 공급을 하는 이 부품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합병이 되면서 이제 벤더사도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나온 회사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현대모비스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부품을 이제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조달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있던 여러 기자재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교통 정리가 되고, 또 자연스럽게 마진은 이제 모비스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리를 그 이번에 합병권에 좀 적용을 해보면,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이제 현대중공업, 이제 각자 이제 지금은 그 부품 벤더사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대우랑 현중이랑 합병을 해버리면, 이제 그동안 대우에 납품을 하던 업체들은 이제 합병이 됐으니까 이제 현중 눈치를 이제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추측이지만은, 추후에 이제 모비스처럼 현중이 이제 뭐 중간 대장급 회사를 세워놓기라도 한다면, 이제 그 중간 대장은 밑에 있는 벤더사들의 이익을 최대한 깎아서 부품을 가지고 오려고 할 거기 때문에 HSD 엔진 같은 기업들은 이제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현재는 이제 그 악재가 이제 해소가 됐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그 최근에 이제 다른 조선사들에 비해서 대우조선해양이 특히나 이제 급등을 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지난 3년간 국내 조선 3사 중에서 이제 가장 꼴찌로 수주를 했던 곳이 바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보시는 이제 당장 그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3중한테도 밀렸고, 연말 합산을 해도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꼴찌였습니다. 뭐 이제 수주를 많이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합병도 이제 한 몫을 했던 거라서 이제 수주를 많이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수주를 많이 못했다는 거는 도크가 그만큼 많이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은 추후에 이제 선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한테 이제 수주를 맡기고 싶은데, 이 현중이나 삼중은 도크가 꽉 차서 어렵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도크가 여유가 있는 대우한테 물량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또 이 말은 대우 벤더사들, 특히 이제 방금 언급했던
이 HSD 엔진 같은 기업들은 지금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받는 실적만큼 이제 그대로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재 도크가 좀 비어있는 대우의 물량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HSD 엔진의 실적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선사들이 본인과 거래하는 이제 조선사들을 찾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지만, 근데 이제 내가 급한데 비슷하게 선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다가 이제 물량을 맡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선사들의 수주량이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 이제 기존에 비어있던 이 대우조선해양의 도크가 계속 채워진다면 그 밑에서 부품을 납품하는 벤더사들도 찾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논리대로 이제 대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조선사들에 비해서 이제 수주를 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크가 비어있기 때문에 원래 나한테 올 물량은 아니었지만 반사수혜를 통한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LNG 이후에 이제 연료전지 전망과 그리고 또 대우조선해양 벤더사들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이제 전 세계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선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